뭘 배웠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력학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했고, 압축성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연력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 떠올려 보면 제1법칙, 그죠? 그리고 2법칙. 제1법칙은 뭡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죠? 그리고 제2법칙은 엔트로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어떤 열적인 과정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 둘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이센트로픽한 등엔트로피 과정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어떤 관계식을 찾아냈습니다. 그죠? 다 기억나십니까? 자, 압축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봤고, 그리고 이 완전기체, 퍼펙트 가스에 대해서 P는 로열티, 그리고 인터널 에너지, 그리고 엔탈피, 그리고 calorically perfect gas. 이건 이제 CVCP, 비열을 상수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CP나 CV를 비열비와 기체 상수 두 개의 값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계들을 이용해서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지금 이제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면 이런 식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이 과정이 적분이 가능한 형태로 식을 쭉 변환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박스에 있는 어떤 한 지점, 열적으로 지금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 지점과 다른 1번 지점, 2번 지점, 두 지점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찾으려면 두 개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압력, 온도의 비, 그리고 비체적의 비 또는 온도의 비와 압력의 비를 알아야 엔트로피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엔트로피 자체보다는 다른 데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센트로픽이라고 많은 실제적인 문제가 아이센트로픽 하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 정확한 말이 can be assumed죠. 그죠? 많은 문제들은 아이센트로픽 하다고 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S가 0이다 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압력의 비, 밀도의 비, 온도의 비에 관한 이 관계식을 이와 같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이 관계식이 매우 중요했고, 또 압축성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관계를 얻기 위해서 이 에너지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건 앞에서도 한 얘기긴 하지만, 자, 어떤 시스템의 총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유체가 흘러올 수 있고 벽을 통해서 열이 들어올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부 에너지의 연력학 제1법칙이죠. 그걸 이제 시간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건 단위 시간당 얼만큼 열의 유출입이 있었는가, 그리고 일의 유출입이 있었는지, 그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시간에 대해서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을 따지는 거니까 단위 시간당 파워의 단위가 되죠. 그죠? 이 식은 줄 퍼 세컨드 또는 와트의 관계식이 되는 것입니다. 파워. 그래서 어떤 책은 이걸 파워 이퀘이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각각을 정의를 하는 거죠. 어떤 시스템이 있고, 만약에 여기 움직일 수 있는 자, 여기 어떤 움직이는 어떤 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압력이 가해진다. 그럼 공기가 압축이 되겠죠. 공기가 압축이 되면서 이 피스톤이 아래로 이래
움직이게 될 겁니다. 어떤 속도를 가지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압력 P가 이 시스템에 해준 일의 양은 파워 관계식에 따라서 그죠? 힘 곱하기 속도로 파워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고 그죠? 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변화 거리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속도가 되죠. 그래서 PA, V 피스톤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좀 더 일반적인 어떤 이렇게 딱 그 사각형 박스가 아니고 일반적인 면에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압력 P가 되고 면의 방향과 압력이 양수라는 것은 면을 향해서 압력이 가해지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이 컨트롤 볼륨을 정의할 때는 면의 바깥을 파지티브한 방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은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압력 곱하기 미소 면적 그리고 속도인데 이 속도라는 것은 면의 수직한 속도 성분이죠. 그러니까 V 벡터와 노멀 벡터가 내적된 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식을 다시 써보면 이 식은 마이너스 P 그죠? 또 로분의 P라 써두고 여기에다가 밀도 곱하고 나누면 똑같으니까 그죠? 로 V 벡터 노멀 벡터 그리고 DA라고 하면 요 양은 어떤 양입니까? 이 미소 면적 DA를 통해서 유출입되는 질량 유량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DM 다트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가 엔탈피 정의할 때 그죠? 인터널 에너지 더하기 로분의 P 이게 이제 압력 1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단위 질량당 이 압력이 한 1의 양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런 관계. 그 다음에 요런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티어렘에 이 관계식을 적용하면 우리가 에너지 이케이션을 얻을 수 있죠. 자, 어떤 시스템의 단위 시간당 에너지의 변화량은 유출입한 열과 일의 합과 같은데 요 양은 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컨트롤 서피스 내부의 총 인터널 에너지하고 컨트롤 볼륨 내에 그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유동이 들어오고 나가는 요 식이 기본적으로는 E 곱하기 그죠?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입니다. 총 내부 에너지고 그 총 내부 에너지 곱하기 DM 다트죠. 그죠? 즉 어떤 질량의 유출입이 있을 때 그 총량 그 질량이 짊어지고 들어오거나 나가는 총 에너지를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유출입하는 열에는 또 전도, 그죠? 컨덕션이 있고 또 뭐 레디에이션이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일에는 또 뭐 전기적인 에너지 뭐 그다음에 선풍기를 돌리는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샤프트 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일도 있고 압력이 하는 일도 있고 마찰이 하는 일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유도를 해봤듯이 샤프트 일하고 그 다음에 압력이 하는 일 또 마찰이 하는 일은 타우, 쉬어 스트레스죠. 쉬어 스트레스도 일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쉬어 스트레스. 뭐 이런 형태로 이 일을 분류해서 식을 정리를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하면 이와 같이 표현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앞의 식과 요 식이 조금 다른 건 뭡니까? 앞에서는 요 놈은 총 에너지입니다. 그죠? 이는 토탈 에너지입니다. 굳이 쓰자면 내부 에너지, 그죠? U 하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잠시만요. 2분의 1 단위 질량당이니까 2분의 1 V 제곱으로 표현되는 에너지죠. 그죠? 그래서 토탈 인터널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뭘 하는 것이냐면 요 압력 1이라는 게 여기에 보시면 압력 곱하기 요 놈은 로분의 P 자 적분을 하는데 서피스에 작용하죠. 압력은 로분의 P dm 닫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놈은 유출입하는 질량 유량으로 에 대한 얘기니까 요만큼을 요 적분식 안으로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면 1에 대해서 남는 건 샤프트 1하고 마찰 1만 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총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이 있을 거고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총 내부 에너지와 로분의 P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엔탈피죠. 그죠? 엔탈피가 유동을 통해서 공급되는 에너지는 엔탈피인 겁니다. 엔탈피가 들어오거나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에너지 이퀘이션에 우리가 많이 쓰는 에너지의 이퀘이션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에 이제 심플한 간단한 형태들을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유동이 뭐 어떤 관이 뭐 3개가 있다. 뭐 이러면 이제 썸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나가는 곳, 들어오는 곳. 그리고 뭐 그 어떤 여러 개의 통로를 통해서 질량 유량이 들어오거나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질량 유동이 총 엔탈피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풀어 써보면 이 인터널 에너지는 총 에너지니까 그죠? 로분의 P 토탈 엔탈피 로분의 P 더하기 U U는 또 좀 더 풀어 써보면 CVT가 되겠죠. 그죠? U 2분의 1 V제곱 위치 에너지가 있다면 GZ 이와 같이 썸의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정의를 하자면 이 총 에너지, 총 엔탈피는 총 4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뭐 똑같은 식을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놈이 이제 토탈 캐피탈 H라고 둘 수 있는 것이고 요놈도 마찬가지로 H죠. 그죠?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식에서 아디아베틱한 과정이다. 아디아베틱하고 리버서블한 과정이다 라고 하면 그 과정은 아이센트로픽한 유동이 되겠죠. 그죠? 자, 일이 우리가 어떤 지점, 두 지점 여기서 지금 공기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 1번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어떤 에너지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마찰이라든지 샤프트 웍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유동이 스테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놈도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이 공기의 흐름이 아디아베틱하다. 얘기는 단열이라는 얘기죠. 단열이라는 얘기는 Q넷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이놈도 0이 되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총 토탈 엔탈피하고 나가는 총 토탈 엔탈피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식을 쓸 수 있냐면 자, 스트림라인과 스트림라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림라인은 일종의 튜브죠. 그죠?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m하고 2번 지점에서 m는 똑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H1과 H2의 토탈 엔탈피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까지 이르는데 쓴 과정이 뭡니까? 유동은 스테디 해야 되고 또 외부에 어떤 일을 해준 게 없어야 되고 열의 유출입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탈 엔탈피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유동이 아디아베틱하면 토탈 엔탈피가 일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탈 엔탈피를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토탈 엔탈피는 캐피탈 H는 그냥 엔탈피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놈이죠. 그래서 토탈 엔탈피인 겁니다. 지금 위치 에너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엔탈피는 CPT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엔탈피는 온도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CP라는 얘기입니다. 정합 비열이라는 얘기죠. 자, 요 양을 우리가 가상의 개념인데 온도는 우리가 온도계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 토탈 엔탈피도 그냥 온도를 기준으로 에너지의 척도를 표현할 때 우리는 그 비율을 똑같이 CP라고 쓰고 요 T0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T0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T0는 토탈 템퍼러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전 온도라고 부릅니다. 전체 온도. 즉, 이 에너지가 엔탈피의 형태로도 엔탈피라는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이 둘을 묶어가지고 온도 대표값 하나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을 전 온도라 하고 이 전 온도는 당연하게도 토탈 엔탈피와 비례하겠죠. 그죠? 자, 이걸 이제 전 온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 전 온도는 어떤 경우에 그냥 우리가 측정 가능한 온도와 똑같아질까요? 운동 에너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체에 운동 에너지가 없는 큰 탱크 안에 아주 고온의 기체가 가득 차 있다. 그때는 그냥 거기에 온도가 전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아디아베틱한 과정이다 라고 했을 때는 토탈 엔탈피가 보존되고 그죠? 두 지점에 토탈 엔탈피가 보존된다. 근데 정의에 따라서 토탈 엔탈피가 보존된다는 것은 전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와 똑같죠. 그죠? T0, 즉 전온도가 1번 지점의 전온도하고 2번 지점의 전온도가 똑같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아디아베틱 플루에서는 이 둘의 온도가 같지 않습니다. T0 2번 지점하고 T0 1번 지점의 온도가 같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디아베틱 플로우라고 하면 이 유동이 즉 단열적인 어떤 과정이라고 하면 1번 지점과 2번 지점의 토탈 엔탈피가 일정하고 그 얘기는 전온도도 일정하다는 것. 이 관계를 우리는 이 에너지 이케이션에서부터 쭉 찾아내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가역 과정이다. 그래서 아이센트로픽하다. 이 유동이 만약에 아이센트로픽하다면 그때는 전압도 일정하다. 자, P0는 토탈 프레셔가 되고 로0는 토탈 덴서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이센트로픽 하기 때문에 이 아이센트로픽 하기 때문에 전압도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압이 일정한 겁니다. 전압은 뭡니까? 운동 에너지까지 같이 뭉친 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전압이나 전 온도가 일정한 개념,
그러니까 아이센트로픽 하다고 하면 이 아디아베틱 하기도 하니까 그죠? 전온도도 일정하고 전압도 일정하고 전밀도 토탈 덴서티도 일정한 그런 유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은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앞에서 아이센트로픽한 릴레이션으로 P1, P2는 T1, T2의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승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 온도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는 관계식이고요. 그러니까 T1 전 온도가 두 개가 일정하니까 이 값이 1이니까 이 값도 1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압력도 일정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책에서 보면 이 개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즉 어떤 리버서블한 과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기가 이렇게 흐름이 있을 때 그걸 내가 손으로 살 잡아가지고 다른 지점으로 살짝 이렇게 옮겼을 때 그때를 뭐 아이센트로픽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하기도 하는데 아마 잘 안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존하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토탈 엔탈피가 일정하다. 이 관계식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전온도가 일정하다 하는 것은 토탈 엔탈피를 그냥 온도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값도 당연히 일정한 것이죠. 분명히 요 두 지점, 예를 들어 아이센트로픽 할 때 1번 지점, 2번 지점의 압력은 뭐 유동의 방향도 바뀌었고 그죠? 속도도 바뀌었기 때문에 압력도 바뀔 겁니다. 그런데 전 온도라는 측면에서는 일정하다는 것이죠. 요 이제 개념적인 얘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관계식에서부터 유도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핵심적으로 어떤 이 압축이 되는 유동이 사실 압축이 되든 뭐 되지 않든 어떤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유동의 흐름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스트림라인을 따라서라는 전제는 m닷들을 없애기 위함이죠. 에너지 이퀘이션에서 이 스트림라인과 스트림라인 사이는 일종의 튜브니까 그죠? 들어오는 질량과 나가는 질량이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토탈 엔탈피가 유지된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토탈 컨디션이라고도 하고 스태그네이션, 뭐 속도가 0이면 토탈 값이나 그냥 일반 값, 전온도나 그냥 일반 온도나 전압이나 그냥 압력이나 두 개가 똑같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스태그네이션 컨디션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이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유동이 뭐 속도도 달라지고 뭐 압력도 달라지고 할 거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서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것은 토탈 엔탈피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손쉽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또 그런 기준이 되는 어떤 값이 고속공기역학에서는 소닉 컨디션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소닉 컨디션은 뭐냐면 유체의 속도가 초음속이 됐을 때 음속과 같을 때 그때의 어떤 상태를 소닉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T 스타라고 하면 이때 의미는 어떤 유동의 변화가 쭉 이렇게 있는데 마하수가 1이 됐을 때 온도가 얼마냐? 그때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온도를 측정한 게 이제 아디아베틱 소닉 컨디션, 소닉 템퍼러처, 소닉 프레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는 거죠. 어떤 기준을 그렇게 측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닉 이 컨디션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고 나중에 이제 노즐 문제라든지 곳곳에서 이런 소닉 컨디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컨디션,
소닉 컨디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변화의 관계를 찾아낼 때 기준이 되는 값으로서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토탈 프레셔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이제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 인컴프레서블 공기역학 할 때 썼던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 공기역학 할 때 이 슬라이드를 보셨을 텐데, 비압축성 유동에서 베르누이 이케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유선을 따라서 토탈 프레셔가 일정하다, 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토탈 프레셔는 정압과 동압, 그리고 뭐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이거는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로지 제트, 그죠? 요거 빼면 정압과 동압의 합이 일정하다. 그래서 이 토탈 프레셔를 정압과 동압, 그리고 위치가 만들어내는 압력,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이 세 개의 합으로 표현했고, 그죠? 요 값이 일정하다라고 배운 게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죠? 댐에서 물이 떨어질 때 유동이 가속되고 또는 뭐 압력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것은 오직 비압 축성 유동에서만 밸리드합니다.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압축성 유동에서는 토탈 엔탈피가 보존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CVT 플러스 로분의 P 더하기 2분의 1 V제곱, 또 GZ, 그죠? 요렇게 식이 표현됐고, 이 값이 토탈 엔탈피가 일정하다. 이거는 에너지 방정식의 스트림라인을 따른 에너지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컴프레서블이든 인컴프레서블이든 똑같은 관계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열적인 출입이었고 조건을 충족할 때 엔탈피가 아디아베틱이라고 하면 엔탈피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건 물리학적으로 틀림이 없는 관계식입니다. 그런데 이 식하고 베르누이 방정식, 우리 앞에서 유사한 식으로 보면 양쪽을 밀도로 다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로분의 P 더하기 2분의 V제곱 플러스 GZ, 이렇게 되죠. 그죠? 자, 두 개가 똑같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온도가 일정해야 되죠. 온도가 일정한 경우, 그죠? 온도가 일정한 경우, 온도가 바뀌지 않으려면 유동의 속도가 매우 낮아야 되는 거죠. 유동의 속도가 매우 낮은 상태로 가야 되고, 또 밀도도 바뀌지 않아야 이 콘스탄트 값이 일정한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방정식의 토탈 엔탈피가 보존된다는 것을 인컴프레서블 유동으로 줄여놓은 것이 베르누이 이케이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토탈 프레셔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오직 비압축성에서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토탈 프레셔는 보존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양인 거죠. 보존될 수 없는 양이고, 그러면 그냥 아이센트로픽한 유동일 경우에는 토탈 엔탈피가 토탈 프레셔가 일정할 텐데, 그냥 아디아베틱인 유동에서는 우리가 절대 이런 베르누이 이케이션 이런 걸 가지고 토탈 프레셔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토탈 프레셔를 구해봐라, 압축성 유동에서 토탈 프레셔를 구해봐라, 그러면 전압과 동압의 합입니다 라고 하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압축성 유동에서는.
이렇게 구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토탈 프레셔의 값을 구해야 되는가? 이건 우리가 아이센트로픽 릴레이션이나 또는 전압 조건 그 등을 일 경우에만 토탈 프레셔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압축성 유동에서 아디아베틱일 경우에는 아디아베틱만 성립하는 그런 경우에서는 전압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일정하지 않고 그 전압을 요 관계식으로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거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베르누 이케이션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에너지 이케이션에서의 서브셋이 특수한 케이스, 즉 압축성이 없고 속도가 매우 낮아서 우리가 인컴프레서블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만 인컴프레서블일 때의 에너지 방정식이 베르누 이케이션인 것이고 그게 성립하려면 비압축성임을 명백해야 된다. 그래서 전압을 우리가 정압과 동압의 합이다 라고 얘기하면 틀리게 되는 것이죠. 오직 토탈 엔탈피만이 보존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압축성 유동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그럼 뭐 스트림라인을 따르지 않고 그냥 막 모든 곳에서 토탈 엔탈피가 보존된다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흐름을 따라 볼 때 토탈 엔탈피는 콘스탄트하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이 압축성이고 스트림라인을 따라서는 아디아베틱일 경우, 자 여기도 단서가 있죠. 분명히 아디아베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외울 필요가 있는 말이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만 되는 내용이 되죠. 단열 과정이어야 됩니다. 즉 유동의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뭐 레이저를 쏴가지고 뭐 가열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단열이겠죠. 그죠? 또는 뭐 계속 뭐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거기에서 뭐 발생을 한다든지 또는 흐름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뭐 화학 반응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아디아베틱이 대부분의 경우고 그런 경우에는 토탈 엔탈피 그래서 엔탈피랑 운동 에너지의 합이 일정한 값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CP로 나눈 값이 토탈 템퍼러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또 아이센트로픽 컨디션, 아이센트로픽 하다고 하면 여전히 토탈 템퍼러처는 일정할 것이고 그때 전온도에 관련해서 당연하게 P01, T02가 같은 값일 거니까 밀도나 압력도 똑같다는 것이고 그럼 그때 똑같은 것을 이제 전압과 전온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압이 얼마다, 전온도가, 토탈 프레셔가 얼마다, 토탈 덴서티가 얼마다라는 것은 오직 이 관계식을 가지고 결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유동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만약에 충격파가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샥 웨이브가 있다. 그러면 이 충격파는 강력한 압축성 과정이고 여기서는 아이센트로픽 프로세스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뒤쪽은 또 공기가 일반적으로 흘러가니까 충격파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구간에서는 아이센트로픽하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지점이 1번 지점이고 예를 들어 이 지점이 2번 지점이다. 충격파 직전. 그리고 이 지점이 3번 지점이다.
4번 지점이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지점과 P 토탈 프레셔랑 먼저 토탈 템퍼러처를 생각해 봐. 토탈 템퍼러처랑 토탈 프레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 4번 지점이 있다고 하면 자, 1번 지점에서 토탈 템퍼러처는 아이센트로픽 하니까 당연히 2번 지점에서도 유지가 되겠죠. 일정할 겁니다. 그리고 충격파 과정은 아이센트로픽은 아니지만 아디아베틱하긴 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충격파는 아디아베틱한 유동입니다. 자, 아디아베틱한 경우에도 토탈 템퍼러처는 일정함이 유지되죠. 그러니까 3번 지점도 T0 1과 같은 값을 가질 겁니다. 또 충격파를 지난 이후에도 그냥 뭐 별 변화 없이 쭉 흘러갈 거니까 T0 4번 지점도 똑같이 4번 지점도 1번과 같은 온도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압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센트로픽한 경우에는 당연히 P0 1번 지점하고 2번 지점에서도 토탈 프레셔는 똑같을 겁니다. 똑같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충격파를 지나면 충격파는 아이센트로픽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아디아베틱 하기만 하기 때문에 P0 3은 더 이상 1하고 P0 3번 지점의 압력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4번 지점은 어떨까요? 그 과정은 또 아이센트로픽 하니까 여기는 4번 지점은 3번의 값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 둘은 같을 겁니다. 근데 이 둘은 같지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값은 이 관계식으로부터 T01에서부터 결정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는 아이센트로픽 하니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센트로픽한 이 과정에서의 어떤 비율을 알면, 온도의 비율을 알면 압력의 비율을 알고, 그죠? 그러니까 정압을 알면 전온도도 알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P01을 구할 수 있고, P03도 T01을 알면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관계를 이용해서, 즉 아이센트로픽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P01과 P03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력 더하기 2분의 1 V제곱, 이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센트로픽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전압과 전 밀도 이런 값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식, 우리가 이 지금 7장에서 앞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두 관계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력학이라든지 유체역학 내용을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 중에 충격파 유동은 아디아베틱 플로입니다. 팽창파 유동은 아이센트로픽 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익형 위에, 에어포일 바깥의 이 유동,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그런 유동은 아이센트로픽 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브소닉 파이프 같으면 그냥 예를 들어 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 유동관에 여기에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마찰이 항상 존재하죠. 그리고 이 마찰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 내부의 유동을 다룰 때는 아이센트로픽 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전히 그냥 아디아베틱 플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지금 이 다루는 유동들은 아디아베틱한 유동들이 됩니다. 근데 아이센트로픽 하려면 그 문제마다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관계식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충격파 유동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면 초음속 유동에서 난리니어 컨벡션 현상이다. 비선형적으로 이건 물리학적인 얘기입니다. 비선형 현상입니다. 결국 이 관계식이 충격파 하나가 있고 충격파 두 개가 있을 때 그 둘을 더한다고 새로운 유동이 형성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가 생기는데 어느 지점에서 변화가 생길지는 굉장히 비선형적이고 우리가 어널러틱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매우 얇은 층인데 대부분 초음속 어떤 유동이 이렇게 있을 때 밑에가 이제 노멀 샥 웨이브 유동의 방향에 대해서 직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앞쪽의 흐름은 초음속인데 수직 충격파를 지나면 아음속이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아음속이니까 당연히 속도는 낮아질 거고 그런데 압력이나 밀도, 온도는 모두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엔트로피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난 아이센트로픽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시스템 하나를 놓고 보면 여기에는 열적인 유출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디아베틱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전압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온도, 즉 토탈 엔탈피는 일정합니다. 경사진, 어블리크한 샥 웨이브일 경우에는 본질적으로는 수직 충격파와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초음속 유동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음속 유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사진 유동일 경우에는 물론 마하수는 낮아지지만 아음속으로 들어가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속 유동에서는 이렇게 앞쪽을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요즘 많이 하는 스크램젯 비행체입니다. 스크램젯 비행체는 이 유동이 흡입구를 통해서 흡입된 공기가 이런 충격파 구조를 막 이래 지나면서 초음속 상태로 연소실에 들어가 가지고 불이 붙게 되는 장치입니다. 초음속 비행체들은 이렇게 스크램젯 비행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앞쪽을 뾰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경사 충격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전압의 손실이 매우 작게 일어납니다. 앞쪽을 뭉툭하게 만들면 유동 자체가 주변의 마하수가 아음속이 될 뿐만 아니라 압력도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압력 항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 앞쪽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경사 충격파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토탈 엔탈피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예제 문제를 가지고 그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제 문제를 보면 example 7.6 책에 550페이지네요. 거기를 보면 자, 에어플로 그냥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어떤 점입니다. 거기서 압력이 1atm 대기압이라는 얘기고 템퍼러처 온도는 320 켈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유동의 속도가 1000m per second, 속력이 1000m per second라고 합니다. 이때 토탈 템퍼러처랑 토탈 프레셔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토탈 템퍼러처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토탈 엔탈피가 있고 이놈이 CP T0로 표현될 때 이 T0가 토탈 템퍼러처죠. 그죠? 그리고 토탈 프레셔는 베르누이 이퀘이션에 따르면 토탈 프레셔는 P 플러스 2분의 1 로 V 제곱일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 압축성 유동에서는 베르누이 식이 말하는 토탈 프레셔를 사용하면 안 되고 그걸 이용해야 되죠. P1, P2는 T1, T2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 아이센트로픽 관계식을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이용해서 토탈 템퍼러처랑 토탈 프레셔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H 토탈 엔탈피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토탈 엔탈피는 뭡니까? 엔탈피 더하기 2분의 1 V제곱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이 엔탈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CP T 플러스 2분의 1 V제곱 이렇게 구하죠. 자, 그러면 CP는 뭡니까?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 RT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 V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놈이 CPT0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꼭 굳이 뭐 이걸 먼저 쓸 필요는 없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T0는 식을 이제 유용한 식 하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 거죠. 그냥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죠. 자, T0는 CP를 나눕니다. 그럼 이놈이 CP니까 그냥 T가 될 테고, 그죠? 더하기 2 CP분의 V 제곱이 될 겁니다. T0는 T 플러스 2 CP분의 V 제곱이 될 테고. 이 식을,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2배의 감마 R분의 감마 마이너스 1 V 제곱이 되겠죠. 이와 같이 식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T는 320 켈빈이고, 그죠? 320 더하기 2배의 1.4 곱하고, 그 다음에 R은 287입니다. 에어플로우니까, 그죠? 분의 0.4 계산하고, 속도는 얼마입니까? 1000입니다. 1000의 제곱. 이걸 계산하면 T0가 나오는 것이죠. 암산을 해보시면 약 820 켈빈 정도의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820 켈빈은 예를 들어서 유동 흐름이 이렇게 막 바뀌어서 밀도나 속도나 온도나 뭐 다 바뀐다 하더라도 이 지점의 T0가 820 켈빈이면 어떤 다른 정적인 변수들의 값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820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토탈 프레셔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압력의 비를 구하는 것인데 온도의 비율을 알면 압력의 비율을 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온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냥 온도 T는 320이고 T0는 820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내가 알고 있는 압력 P분의 P0는 조식에서 알고 있는 값 두 개를 생각하면 되죠. 그죠? T분의 T0에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승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P0라는 놈은 압력 곱하기
T분의 T0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 그죠? 압력은 1atm이니까 그죠? 곱하기 온도 320분의 820에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가 얼마입니까? 3.5승입니다. 그죠? 이걸 계산하면 대략 P0는 26.7 atm, 즉 대기압에 비해서 전압은 26.7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약 27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요 관계식을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PT는 1atm이 되고, 그죠? 더하기 2분의 1. 밀도는 뭐 가지고 구하면 됩니까? P는 ρRT에서 P는 1atm이고 온도가 320이니까 밀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밀도는 RT분의 P가 되고 이놈의 로가 이렇게 되고 로 V제곱이니까 1000의 제곱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1atm이 들어가면 되고, 그죠? RT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이걸 구한 이 두 값은 계산을 해보면 같지 않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안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P 전압에 대해서는 전압은 정압과 동압의 합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이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틀린 개념이죠. 비압 축성에서만 성립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전압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만약에 전 온도는 다 820, 820인데 이 지점에서 P0가 26.7이라 해서 이 점에서 P0가 26.7이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중간의 과정이 아디아베틱이라고 아이센트로픽 하다고 할 때만 이 식이 성립되는 것이고, 만약 그저 아이센트로픽 하다고 했을 때만 성립되고, 이 과정이 아디아베틱이다 그러면 이 둘은 같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에서 전온도 식과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그젬플 7.7은 책에 있는 숫자는 피트, 파운드 단위계로 표현되어 있는데 본질적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비행기가 날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엘티튜드 3km, 고도가 3km입니다. 자, 그러면 요 어펜딕스 책의 어펜딕스 D를 펼쳐보면 다 같이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A, B, C, D가 있고 여기에 보면 스탠다드 아트모스피어, 그러니까 표준 대기인데 고도에 따른 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도가 지금 3km니까 3000m죠. 그죠? 고도 3000m에서는 우리가 표준적인 대기로 보통 대기의 온도는 인피니티를 붙입니다. T 인피니티가 대략 269 켈빈이네요. 그리고 그때의 대기의 압력은 70 킬로 파스칼이네요. 100 킬로 파스칼이 일기압이니까 압력이 좀 낮은 거죠. 그죠? 그때의 밀도는 P는 로알티는 여전히 성립하니까 계산하면 0.91 킬로그램 세제곱미터 정도 값을 가지네요. 이걸 일일이 다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표준
고도 3km다 하면 이 값들을 아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고도 3km에서 지금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체의 노즈 앞부분에 피토 튜브에서 압력을 측정했는데 그 압력이 100kPa이랍니다. 그런데 이 100kPa 피토에서 측정한 압력은 어떤 의미입니까? 피 전압의 의미가 되죠. 그죠? 전압이 피토에서 측정한 전압이 100kPa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행체는 하이 서브소닉 스피드에서 날고 있으니까 이 유동은 compressible 이겠죠. 그죠? 비압축성으로 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480km/h 그러니까 뭐 3.6으로 나누면 되죠. 120m/s. 120m/s는 마하수로 치면 대략 한 0.3 보다 큰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건 의미가 없는 문장입니다. 사실은 그저 압축성 유동인 것입니다. 이때 공기의 에어플레인의 속도를 구해봐라 얘기입니다. 자, 압축성 유동에서 즉 그리고 이 유동은 우리가 아이센트로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동이죠. 뭐 충격파가 생겼을 리도 없고 그죠? 그냥 서브소닉 유동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이센트로픽 관계식을 이용할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압력에 대해서 두 개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쓸 수 있겠죠. P 인피니티 분의 P 제로는 T 인피니티 분의 T 제로에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 승 이런 걸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토탈 엔탈피가 보존된다. 그러니까 이 자유 공기의 토탈 엔탈피하고 피토에서 측정된 토탈 엔탈피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즉 비행체에서 측정된 토탈 엔탈피랑 자유 공기가 가지는 토탈 엔탈피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토탈 엔탈피는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자, 이 관계식에서부터 자, 토탈 엔탈피는 이 관계식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T0 값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죠? P 인피니티랑 P0 알고 있고 T 인피니티를 알고 있으니까 그죠? T0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CP CPT0는 그죠? P2 기준으로 보자면 CPT 더하기 2분의 V 제곱이 될 테고 그죠? 이놈은 CPT 인피니티 더하기 2분의 1 V 인피니티 제곱과 똑같은 관계식을 얻게 될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T0 값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죠? 또 T 인피니티를 알고 있고 V 인피니티가 뭐겠습니까? 실제로는 공기는 멈춰 있고 그죠? 공기는 멈춰 있고 비행체가 자기의 어떤 속도를 가지고 비행을 할 텐데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비행체는 멈춰 있고 공기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오는 그래서 공기의 속도를 비행체의 속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이 V 인피니티라는 놈이 비행체의 속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하면 2분의 1 V 인피니티 제곱이라는 놈은 CP T0 마이너스 CP T 인피니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V 인피니티는 루트를 구하고 2배의 CP 곱하기
t0 마이너스 t 인피니티 이렇게 해서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에서 t0를 구하고 t0를 알고 t 인피니티를 알고 있으니까 비행체의 속도를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관계식 두 개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죠? 사실 뭐 밀도는 여기에서 뭐 전혀 어디에서도 사용되지 않은 값이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압축성을 고려해서 속도 같은 것들을 이제 전압을 그 전 온도가 일정하다는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몇 개 두 문제 예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유체역학 복습 그리고 앞쪽에서 에너지 이케이션을 이렇게 다뤄봤는데 우리가 다룬 관계식들은 전부 다 이 컨티뉴어티, 모멘텀, 에너지 이런 적분형 관계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적분형 관계식을 미분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미분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이 볼륨이 dv가 0으로 간다는 전제인데 이 볼륨 자체를 0으로 보내면 미분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려면 이 서피스에 대한 적분을 볼륨 적분으로 바꾸어 넣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다이버전스 티어렘 이런 걸 이용하면 식을 통합할 수 있고 그 식이 이제 나중에 군데군데 우리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그 앤더슨 책 15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미분형 관계식을 유도하는 것을 숙제로 내드릴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7장의 숙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뒤쪽에 있는 문제 3번, 8번, 9번 풀어보는 것이고 예제 문제들이 상당히 좋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예제 문제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15장을 읽고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압축성 나비어스톡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유도를 해보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복습이라든지 7장의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장의 19번식과 26번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히 정리해서 숙제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8장으로 넘어가서 수직 충격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